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짙은 나무들 사이로 햇살이 조용히 비쳐 들어갔다. 그날의 숲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고 그 고요 속에서 한 마리의 점원 셰퍼드 K9이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다리가 부서져 가고 숨이 가빠오는 그 개는 더 이상 자신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었다. 오랜 시간 동안 그 강아지는 수많은 전투에서 용감하게 싸워왔고 사람들을 지켜내기 위해 애썼다. 하지만 이제 그는 숲속에 홀로 남아 있었다. 그의 이름은 마르코. 그는 군에서 복무했던 K9, 많은 전투와 훈련을 견뎌낸 강아지였지만 이번에는 너무 큰 부상을 입고 말았다. 지쳐서 풀밭에 누운 마르코는 희미하게 나뭇잎들의 흔들림을 느꼈다. 나무 사이로 지나가는 바람의 소리가 귀에 아련하게 들려왔다. 그 순간 숲의 한쪽에서 무엇인가 움직였다. 마르코는 힘겹게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그가 본 것은 한 마리의 늙은 사슴이었다. 사슴은 힘겹게 다리를 떼며 마르코를 향해 천천히 다가왔다. 그의 털은 오랜 세월에 지쳐 빠져 있었고 눈은 점점 흐려져 있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강인하고 깊은 인내와 슬픔이 서려 있었다. 마르코는 그 사슴을 처음 보지 않았다. 숲에서 종종 보았던 다른 동물들이지만 사슴은 그저 다른 존재로 보였을 뿐이었다. 사슴이 마르코에게 가까워지자 마르코는 깜짝 놀라며 일어섰다. 그러나 곧 그의 몸은 다시 무너져 내려갔다. 그가 일어설 힘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사슴은 멈추어서 마르코를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예상치 못한 행동을 시작했다. 그는 마르코의 옆에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의 얼굴을 향해 부드럽게 고개를 숙였다. 마르코는 그 모습에 잠시 혼란스러워했지만 그 사슴의 따뜻한 존재감에 마음이 가라앉았다. 마치 숲속에서 오래된 친구처럼 사슴은 그에게 무언의 위로를 보내고 있었다. 사슴은 그 후 마르코의 옆에 더 가까이 다가갔다. 그리고 마르코의 손을 조심스럽게 코로 쓸어내며 그의 몸에 무엇인가를 전하려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마르코는 놀라움과 아쉬움을 동시에 느꼈다. 그는 이제 거의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슴은 마르코에게 마지막으로 전하려는 것이 있음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사슴은 잠시 멈춰서서 마르코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 속에 무엇인가 심오한 것이 담겨 있는 듯했다. 이 순간 마르코는 사슴의 행동에서 느껴지는 깊은 감정을 이해했다. 그는 이 존재가 단순히 동물이 아니라 자신과 비슷한 어떤 존재라고 느꼈다. 둘 모두 이 세상의 고통을 겪고 삶과 죽음의 경계를 알았다. 하지만 무엇이 그들에게 이끌었을까? 그들이 서로를 찾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마르코는 그 사슴이 단순히 동물이라는 사실을 넘어서 마치 자신을 구하기 위해 존재하는 어떤 신비한 존재처럼 느껴졌다. 사슴은 마르코의 옆에 무릎을 꿇고 그를 한 번 더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마치 이제 너는 괜찮다고 말하는 것 같다. 마르코는 그 순간 사슴의 따뜻한 존재감을 마음 깊이 새기며 눈을 감았다. 그가 느낀 감정은 평온함과 고요함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마르코의 눈앞에서 일어난 일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일이었다. 마르코가 마지막으로 눈을 감았을 때 숲은 다시 한번 고요해졌다. 다만 그 고요함 속에서 무엇인가 다른 것이 느껴졌다. 사슴이 마르코의 곁을 지키고 있던 그 순간, 숲은 마치 숨을 멈춘 듯한 이상한 정적에 휩싸였다. 그때 마르코의 몸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사슴은 조심스럽게 마르코의 몸을 향해 다시 다가갔다. 그는 여전히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고, 마르코가 숨을 쉬지 않는 듯한 상태에도 변화의 징후를 감지했다. 사슴은 마르코의 얼굴 위에 부드럽게 자신의 코를 얹으며 그를 닫고 있던 세상의 모든 고통을 덜어주려는 듯 했다. 사슴이 그에게 전하는 느낌은 따뜻함과 평온함이었다. 마르코의 몸에서 점차 신기한 에너지가 퍼지기 시작하면서 숲속의 공기는 점점 더 선명해지고 생명력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마르코의 몸이 조금씩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처음엔 작은 떨림처럼, 하지만 점차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사슴은 마르코의 곁에 계속해서 머물렀다. 마치 그가 죽음을 맞이하려던 순간 사슴이 모든 에너지를 마르코에게 전달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마르코는 그 순간 자신이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사슴의 존재가 그에게 어떤 신비로운 힘을 불어넣었음을 직감적으로 깨달았다. 그리고 마르코의 눈이 천천히 다시 열렸다. 처음에는 흐릿했지만 점차적으로 선명하게 세상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가 느낀 것은 바로 생명력과 치유의 기운이었다. 사슴은 그에게 더 이상 죽음을 맞이하지 않도록 그의 몸에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 주고 있었던 것이다. 그 순간 마르코는 놀라운 경험을 했다. 그는 신비한 존재와 연결된 듯한 느낌을 받았고 그 존재가 사슴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사슴의 눈빛 속에서 그는 어떤 깊은 비밀을 감지했다. 마르코는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사슴의 힘이 그를 치유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마르코의 몸은 점점 회복되기 시작했다. 그의 다리는 다시 움직였고 힘이 빠져 있던 몸은 점차 원래의 강력한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치유가 아니었다. 마르코는 이 순간 자연과의 연결을 다시 느끼고 있었다. 사슴이 전해준 힘이 단지 육체적인 치유뿐만 아니라 마르코의 영혼 깊숙이 뿌리내린 회복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러나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마르코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었을 때 그는 주변의 숲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숲의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다. 마르코는 여전히 지친 몸으로 일어설 수 없었지만 그 이상한 소리에 대한 강한 경고를 느끼기 시작했다. 그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마르코는 무엇인가 큰 위험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적으로 알았다. 사슴도 여전히 마르코의 곁을 떠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갑자기 긴장감을 품은 듯했다. 그리고 숲속의 어두운 구석에서 드러난 것은 마르코와 사슴을 향해 다가오는 또 다른 존재였다. 그것은 바로 숲에서의 예기치 못한 위험이었다. 사슴과 마르코는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 놓였고 그들은 다시 한번 결단을 내려야 했다. 마르코가 치유된 것처럼 또 다른 위기가 그들에게 닥쳐오고 있었다. 숲의 어둠 속에서 그 존재가 점점 더 가까워지며 공기 중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마르코와 사슴은 서로를 바라보며 한치의 움직임도 놓치지 않으려 했다. 사슴의 눈빛은 단호했지만 동시에 불안한 감정도 어렴풋이 엿보였다. 그것은 단순한 동물이 아닌 숲의 수호자로서 숲의 위험을 예감하는 직감이었다. 숲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발소리는 점점 더 강렬해졌고 마르코는 몸을 일으키기 위해 다시 힘을 썼다. 하지만 그의 다리는 여전히 약해 보였고 가슴 속에서는 불안감이 자꾸만 커져만 갔다. 그는 사슴에게 무엇이 다가오는 거야? 라고 조용히 물었다. 하지만 사슴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 대신 사슴은 그의 곁을 떠나지 않고 서서히 숲속의 어두운 구석을 응시하고 있었다. 마르코는 그가 무엇을 보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느껴지는 기운만으로도 그 존재가 단순한 동물이 아님을 직감했다. 이 숲에 살고 있는 어떤 강력한 존재일지 아니면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일지 마르코는 점점 더 긴장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사슴이 보여주는 반응이 그에게 큰 신뢰를 주었다. 우리가 대비해야 할 시간인가? 마르코는 다시 한번 물었지만 사슴은 그저 고요하게 그의 곁을 지켰다. 그때 숲속에서 갑자기 커다란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것은 나무가 부러지는 소리였고 그 뒤로 들려오는 발자국은 더 이상 동물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람이 아니었다. 아니, 더 이상 인간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인간의 상식을 넘어선 존재가 숲을 가로질러 다가오고 있었다. 마르코는 몸을 간신히 일으켜 다가오는 소리를 향해 시선을 고정시켰다. 그리고 그때 숲속에서 마지막으로 들려온 소리에는 절대 잊을 수 없는 음성이 섞여 있었다. 그것은 인간이 아닌 뭔가 다른 존재의 목소리였다. 우리는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목소리는 마르코의 뇌리 속에 깊이 새겨졌다. 그것은 친숙한 듯 하지만 그가 이곳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가 숲속의 일부가 되었다는 느낌을 주었다. 사슴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그 대신 마르코를 향해 고개를 돌리며 그의 눈을 깊게 응시했다. 마르코는 그 눈빛 속에서 어떤 깊은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았다. 사슴은 그에게 무엇인가 중요한 것을 전하려는 듯했다. 마르코는 다시 한번 결단을 내리려 했다. 그는 자신이 숲의 수호자이자 이 모든 일의 중심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가 이 숲을 떠날 수 없다는 것, 아니 떠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그의 마음 속에서 무언가가 변화하기 시작했다. 그는 과거의 자신, 군견으로서 훈련받았던 모든 것을 잊고 이제는 숲의 일부로서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 결단이 옳았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숲속의 그 존재가 그에게 어떤 선택을 강요할지, 그가 그 존재의 뜻을 알 수 있는지 아직 알 수 없었다. 그리고 그때 숲속에서 갑자기 빛이 퍼지며 마르코의 눈앞에 놀라운 장면이 펼쳐졌다. 그것은 바로 숲속의 신비로운 존재들이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이었다. 숲의 수호자, 그리고 그와 연결된 동물들까지 등장한 것이다. 이제 선택의 시간이 다가왔다. 그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마르코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음을 깨달았다. 선택은 그에게 달려 있었다. 그는 사슴과 함께 이 숲에서의 운명을 받아들여야 했다. 마르코는 빛 속에서 다가오는 숲의 존재들을 보고 숨이 멎는 듯한 순간을 경험했다. 그들은 인간의 눈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을 정도로 미세하고 섬세하게 빛나는 형태로 나타났다. 숲속의 생명체들은 마치 그 자체가 자연의 일부인 듯 그들의 존재가 공기 중에서 느껴지는 에너지와도 같았다. 그들의 몸은 흐르는 강물처럼 부드럽고 나무처럼 단단해 보였으며 공기처럼 투명해 보였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었던 존재는 거대한 나무와 같은 모습을 한 것이었다. 그 존재는 마치 숲의 영혼처럼 마르코와 사슴을 응시하며 서 있었다. 마르코는 그 존재를 보는 순간 자신의 마음속에 무언가가 심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것은 단순히 두려움이나 경외감이 아니었다. 마치 자신이 이곳에 왔을 때부터 이 존재가 그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다. 너는 우리와 함께해야 한다. 그 존재가 드디어 말을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매우 낮고 깊었지만 마르코에게는 그 소리가 전혀 부담스럽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존재는 마르코를 편안하게 느끼게 했다. 이 숲은 오랜 시간 동안 우리의 보호를 받아왔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너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 때가 왔다. 마르코는 그의 말에 혼란스러움을 느꼈다. 이 숲과 숲 속의 존재들이 그에게 무슨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일까? 그는 자신이 이곳에 온 이유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 존재의 눈빛은 너무도 진지하고 그가 던지는 말들은 마치 이 숲의 역사와 마르코의 운명이 얽혀 있는 것만 같았다. 우리는 숲을 보호하는 존재들이다. 하지만 최근 숲의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 그 존재는 잠시 말을 멈추고 마르코를 깊이 바라보았다. 너는 군견으로서 훈련을 받았고 그 경험을 통해 우리가 필요로 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숲을 지키는 것이다. 마르코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그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었다. 그러나 그 순간 사슴이 조용히 그에게 다가갔다. 사슴은 마르코의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마르코의 눈을 응시했다. 그 눈빛에서 마르코는 단 하나의 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 너는 우리의 선택을 받았다. 이제 너는 숲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 존재는 다시 말을 이었다. 우리는 너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겠다. 하지만 그 전에는 너에게 한 가지 시험을 주어야 한다. 마르코는 그 시험이 무엇인지 궁금해졌다. 숲을 지키는 자로서의 역할은 그에게 너무 큰 책임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왜 이곳에 왔는지, 그리고 그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점차 깨달아가고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이 섞인 채로 그는 숲의 수호자로서 첫 발을 내디딜 준비를 했다. 시험이 무엇인가요? 마르코는 조심스레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점차 강한 결단이 서기 시작했다. 시험은 이 숲속의 어두운 곳으로 가는 것이다. 그 존재는 또 다른 비밀을 말하기 시작했다. 너는 그곳에서 진정한 용기를 시험받을 것이다. 숲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라. 마르코는 잠시 고민했다. 숲속의 어두운 곳, 그곳은 마치 존재하지 않는 장소처럼 여겨졌다. 그곳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존재와 마주칠지 상상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는 이 숲에서의 사명이 단순히 숲을 보호하는 것만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완수하는 것임을 알았다. 그럼 시작해야죠. 마르코는 결연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는 이제 숲의 수호자로서 첫 번째 시험을 받으러 가는 길에 올라섰다. 그가 어두운 숲 속으로 발을 내디디는 순간 마르코는 과거의 자신과 작별을 고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군견으로서 훈련을 받았던 기억들이 머릿속에 떠올랐지만 이제 그는 더 이상 그 과거의 자신이 아니었다. 그는 새로운 길을 가는 중이었다. 숲속의 어두운 곳으로 향하는 길에서 마르코는 무언가가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예감을 느꼈다.
그 예감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은 그의 발걸음은 점점 더 빨라지고 있었다. 이곳에서 마주할 진실은 무엇일까? 마르코는 속으로 생각하며 숲속의 깊은 어둠으로 걸어갔다. 마르코는 숲속을 깊숙이 들어가면서 점점 더 어두운 길을 따라갔다. 나무들이 빽빽하게 자라 있어 햇살이 거의 들지 않았다. 그의 발걸음은 점점 더 무겁게 느껴졌다. 숲의 공기는 차갑고 눅눅한 습기와 땅에서 나는 풀냄새가 섞여 있었다. 마르코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자신의 임무를 잊지 않으려 애썼다. 그러나 그가 들어갈수록 불길한 기운이 점점 더 강하게 다가왔다. 여기서 뭔가 잘못된 것 같다. 마르코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한 발 한 발 떼었다. 그가 걸어가는 길을 따라 작은 돌들이 부서지고 나뭇가지가 꺾이는 소리가 들렸다. 아무리 조용히 걸어도 숲속의 고요함을 깨는 소리가 그를 더욱 긴장하게 만들었다. 갑자기 마르코는 뒤에서 뭔가 움직이는 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는 가까워지며 점점 더 커졌다. 마르코는 즉시 몸을 움츠리고 주위를 살펴보았다. 그 순간 어둠 속에서 하나의 형체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예상과는 달리 사람의 모습이 아닌 거대한 생명체였다. 나무와 같은 피부를 가진 고대의 생명체였다. 이 생명체는 마치 숲의 일부처럼 보였지만 그 강렬한 눈빛은 마르코를 지켜보고 있었다. 누구냐? 마르코는 숨을 헐떡이며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질문을 해야만 했다. 이 생명체는 숲의 수호자가 아닐까 생각했지만 그의 존재는 너무나도 다른 느낌을 주었다. 너는 과연 이 숲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 생명체는 낮고 깊은 목소리로 말하며 마르코를 응시했다. 내가 이곳에서 보고 있는 것은 내가 숲을 지킬 자격이 있느냐는 것이다. 마르코는 그 말을 듣고 내심 혼란스러웠다. 숲을 지킨다고?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이?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자신의 신분도 확실히 모르는 이 상태에서 과연 숲을 지키는 자가 될 수 있을까? 그럼 내 시험을 받아라. 생명체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려 퍼졌다. 이 숲의 어두운 비밀을 풀어야만 너는 숲을 지킬 자격을 얻게 될 것이다. 그 순간 마르코는 불안한 마음을 떨쳐낼 수 없었다. 이 숲에 숨겨진 비밀이 무엇인지, 그가 풀어야 할 문제는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그의 몸은 이미 시험을 받아야 할 운명에 갇혀 있었다. 마르코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이미 이 길을 떠날 수 없다는 것을 느꼈다. 내가 할 수 있다면 이 숲을 지키겠어요. 마르코는 결연한 의지로 대답했다. 그는 숲의 수호자가 되는 길이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임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생명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네가 풀어야 할 비밀은 숲속 깊은 곳에 있다. 그곳에서 진정한을 발견할 것이다. 그 순간 마르코는 어둠 속에서 더 이상 자신을 도울 존재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힘과 능력만으로 이 숲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 숲을 지키는 자가 되기 위해 마르코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다. 그는 마음을 다잡고 더 깊은 숲속으로 걸어갔다. 그의 발걸음은 점점 더 빨라졌고 심장이 뛰는 소리가 더욱 크게 들렸다. 숲속의 진정한 비밀이 무엇인지, 그가 발견해야 할 진실이 무엇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그를 이끌었다. 마르코는 깊은 숨을 내쉬며 숲속으로 들어갔다. 이제 모든 것이 시작된다. 마르코는 속으로 다짐하며 어둠 속으로 발을 내디뎠다. 마르코는 숲속 깊은 곳으로 걸어갔다. 나뭇가지와 덩굴들이 그의 발목을 감기며 발걸음을 방해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어두운 숲속에서 점점 더 깊숙이 들어갈수록 그의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질문들이 떠올랐다. 이 숲은 왜 이렇게 어두운가? 무엇이 숲속에 숨겨져 있는 걸까? 그가 걸어가는 길은 마치 끝이 없는 미로처럼 느껴졌다. 길을 잃은 것 같은 기분에 휩싸인 마르코는 한 걸음 한 걸음 떼며 두려움을 떨쳐내려고 애썼다. 어느새 그는 깊은 숲의 중심에 다다랐다. 그의 앞에 펼쳐진 풍경은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았다. 숲속에서 흐르는 냉기와 잔잔한 바람, 그리고 곳곳에 자리한 오래된 돌탑들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다. 이곳은 단순한 숲이 아니었다. 마르코는 직감적으로 이곳이 어떤 특별한 장소임을 알 수 있었다. 그때 멀리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바람에 실려오는 듯한 고요한 울림. 마르코는 소리가 어디에서 나는지 살펴보았다.
그의 눈이 어두운 숲속을 가로지르며 소리의 출처를 찾기 위해 집중했다. 그러던 중 그는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했다. 그것은 멀리서 빛나는 무엇인가의 반사처럼 보였다. 마르코는 그 빛을 향해 다가갔다. 빛을 따라가자 그는 점차 더 밝은 곳에 도달했다. 빛이 점점 더 강해지며 그의 눈을 자극했다. 드디어 그는 그 빛의 정체를 마주하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거대한 돌문이었다. 그 문은 나무와 돌이 섞여 있는 고대의 문으로 표면에 정교한 문양들이 새겨져 있었다. 그 문은 분명히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은 오랜 시간 동안 여기에 있던 것임을 느낄 수 있었다. 마르코는 그 문 앞에 서서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이 문은 숲의 가장 깊은 곳으로 이어지는 길임을 직감했다. 문을 열기 위해선 무언가 중요한 것을 해야 할 것 같았다. 하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때 그의 귀에 또다시 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가까운 곳에서 마치 누군가가 그를 부르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마르코. 그 소리는 마르코의 이름을 부르며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그의 마음속에 파고들었다. 마르코는 그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모르겠지만 그 소리가 너무나도 친숙했다. 그의 마음속에서 그 소리가 계속해서 울려 퍼졌다. 그는 다시 한번 문을 들여다보았다. 이 문을 열어야 한다. 마르코는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문을 향해 한 걸음 내딛었다. 문을 열기 위해선 자신의 내면의 어떤 감정을 깨닫고 받아들여야 할 것 같았다. 그는 깊은 숨을 쉬며 자신에게 집중했다. 그리고 마르코는 그 순간을 기다렸다. 그는 문을 열기 위한 답을 찾을 수 있을까? 그가 발견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마르코는 돌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다. 그의 손끝은 문을 열기 위해 필요할지 모를 어떤 특이한 문양을 찾으려 애썼다. 문에는 예술적으로 새겨진 도상들이 있었고 그 모든 것이 마르코에게는 낯설고 신비롭게 느껴졌다. 그때 그의 기억 속에서 한 장면이 떠올랐다. 어릴 적 아버지가 들려주던 이야기였다. 고대의 문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여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여는 것은 네가 어떤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에 달려 있다. 그 말이 떠오르자 마르코는 무언가 중요한 것을 깨달았다. 바로 자신이 이 문을 여는 진정한 이유는 이 숲속에 숨겨진 진실을 밝혀내고자 하는 마음이었다는 것. 그는 문 앞에서 손을 떼고 잠시 깊은 숨을 들이켰다. 이제 그의 마음은 결단을 내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나를 믿어야 할 때가 왔다. 마르코는 속으로 다짐하며 손을 문에 올렸다. 그의 손이 문을 덮고 있던 먼지와 잔흙을 살짝 밀어내며 문에 닿았다. 그리고 그 순간 문이 스르르 열리기 시작했다. 소리 없이 움직이는 그 문은 마치 숨을 쉬듯이 열리더니 그 안에서 빛이 퍼져나갔다. 마르코는 놀라움과 동시에 강한 끌림을 느끼며 문이 완전히 열릴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문이 열리고 나자 그곳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장면이었다. 거대한 고대의 사원처럼 보였고 가운데에는 아름다운 연못이 있었다. 연못의 물은 너무 맑고 투명해서 바닥까지 보였으며 그 주위는 세밀하게 조각된 돌들로 둘러싸여 있었다. 마르코는 숨을 삼키며 그 풍경을 바라보았다. 이곳은 분명히 그가 상상한 것과는 달리 신성하고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을 주었다. 하지만 그가 이곳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아직 알지 못했다. 그는 잠시 동안 망설이며 연못을 바라보았다. 그때 연못 한가운데에서 갑자기 작은 물결이 일기 시작했다. 마르코는 깜짝 놀라 그쪽으로 다가갔다. 그곳에서 무엇인가가 떠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너무나도 선명하고 마르코는 그것이 바로 이 숲속에 숨겨진 진실을 밝히는 열쇠일 것이라고 확신했다. 연못 속에서 떠오른 것은 바로 한 마리의 사슴이었다. 마르코는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하며 그 사슴의 눈빛을 따라갔다. 그 사슴의 눈은 마르코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고 그 속에는 불안과 고통이 묻어 있었다. 마르코는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갔고 그 사슴은 한 발짝 한 발짝 그를 향해 다가갔다. 그리고 마침내 사슴은 마르코의 발치까지 다가왔다. 너는? 마르코는 입을 열었다. 무엇을 원하느냐? 사슴은 마르코의 질문에 대답하는 듯 잠시 고개를 숙인 후 입을 열었다. 그 순간 마르코의 가슴이 요동쳤다. 나는. 사슴의 목소리는 마르코의 마음속에 울려 퍼졌다. 너에게 도움을 줄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나 먼저 너는 내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마르코는 숨을 고르고 사슴의 말에 귀 기울였다. 무엇을 말하려는 걸까?
이 숲 속에서 이 사슴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일까? 마르코는 궁금증을 참을 수 없었다. 내 이야기는 오래된 비밀을 담고 있다. 그리고 그 비밀을 풀기 위해선 네가 진정한 용기를 가져야 한다. 사슴은 말을 이었다. 마르코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 이야기가 그에게 어떤 시험을 주게 될지, 어떤 진실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 그는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였다. 그 순간 사슴은 마르코의 손을 가볍게 스쳐 지나갔고 마르코는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느꼈다. 마르코는 사슴이 말한 비밀이 무엇인지 궁금했다. 사슴은 차분하게 물결 속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 목소리는 마르코의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혔고 그 이야기가 주는 무게는 생각보다 훨씬 더 무겁고 깊었다. 수백 년 전 이 숲은 한 왕국의 영토였다. 이곳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과 전혀 다른 세계였다. 인간들은 이 숲을 신성하게 여겼고 숲의 모든 생명체들은 인간들의 구속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그 왕국은 어떤 이유에서든 숲의 법을 어지럽히기 시작했다. 사슴은 잠시 말을 멈추고 물속의 반짝이는 돌들을 바라보았다. 마르코는 그가 말을 이을 때까지 기다렸다. 왕국은 숲속의 모든 생명체들이 평화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점점 더 탐욕스러워졌다. 숲에 있는 신성한 힘을 차지하려 했고 이 숲의 보호자이자 수호자인 우리 고대의 동물들, 그 중에서 나는 그 중 하나였다. 우리를 잃고 싶어 하지 않았다. 마르코는 사슴의 눈을 마주보며 그 눈 속에 담겨 있는 고통과 결단을 느꼈다. 그는 이 이야기가 단순한 전설이나 과거의 일이 아니라 바로 자신에게 중요한 교훈을 전달하는 거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러나 왕국의 마지막 왕은 이 숲을 멸망시키려 했고 결국 그는 숲의 힘을 다루게 되었다. 하지만 그가 이 숲을 다루려 하자 숲은 저주를 내리게 되었고 그 저주는 왕국을 모든 것이 사라지게 만들었다. 사람들은 사라졌고 왕국은 폐허가 되었다. 사슴의 이야기는 점점 더 어두운 방향으로 이어졌다. 마르코는 사슴의 말을 들으며 이 숲이 얼마나 깊고 오래된 곳인지를 깨닫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숲에 숨겨진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 그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더 잘 알게 되었다. 그때부터 이 숲은 다시 원래의 모습을 찾았다. 숲을 지키던 동물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숲의 법을 지키고 있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다. 너는 그 법을 지켜야만 한다. 네가 찾고 있는 것은 바로 그 법을 어지럽히는 자들에 관한 것이다. 사슴의 말은 마르코에게 새로운 임무를 부여하는 듯했다. 이 숲에서 그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할지, 마르코는 그 임무를 완수할 수 있을지, 그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힘을 끌어낼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미 그는 이 숲에 얽힌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럼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요? 마르코는 숨을 깊게 들이쉬며 물었다. 사슴은 고개를 끄덕였다. 너는 이 숲을 지키고 우리가 처한 위협에 맞서야 한다. 숲의 힘을 되찾고 이 숲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너뿐이다. 마르코는 그 말에 강한 결단을 느꼈다. 그는 이 숲의 수호자가 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 숲을 위협하는 자들을 막기 위해 싸울 것이다. 그가 이 숲에서 겪어야 할 고난과 시험이 무엇이든 마르코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마르코는 결연히 말했다. 사슴은 미소를 지으며 마르코의 결단을 축복했다. 그리고 그 순간 숲의 공기가 조금 더 상쾌해지고 하늘이 밝아진 듯한 느낌을 받았다. 이제 너는 숲의 운명을 결정짓는 자가 될 것이다. 조심하라. 이 숲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 힘든 싸움에 네가 기꺼이 나설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스스로 증명해 보아라. 마르코는 사슴의 마지막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숲의 운명을 결정짓는 자가 될 것이다. 그는 그 말에 깊은 책임감을 느꼈고 이제 자신의 사명에 대해 더욱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숲을 지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게 되었다. 사슴은 더 이상 마르코에게 말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마르코의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숲의 한가운데로 걸어갔다. 마르코는 그 뒤를 따르며 숲의 깊은 곳으로 발을 내디뎠다. 그곳은 무언가 신비롭고 동시에 긴장감이 감도는 장소였다.
마르코는 그곳에서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사슴이 말한 법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위험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들이 도달한 곳은 숲의 가장 깊숙한 곳, 고대 나무들이 빽빽하게 자라 있는 곳이었다. 나무들은 마치 그들의 존재를 감추고 있는 듯 서로 얽혀 있었다. 그곳에서 마르코는 첫 번째 시험을 마주하게 될 것이었다. 사슴은 마르코를 멈추게 했다. 여기서부터는 네가 혼자 해야 할 일이다. 사슴은 조용히 마르코에게 말했다. 이 숲을 지키는 첫 번째 법칙은 바로 믿음이다. 네가 이 숲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으면 이 숲도 너를 도와줄 것이다. 마르코는 고개를 끄덕였다. 믿음. 그는 그 의미를 곰곰이 되새겼다. 숲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외적인 힘이 아니라 이 숲의 존재와 생명력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는 뜻이었다. 그 믿음이 흔들리면 숲의 힘도 사라진다. 그때 숲속에서 갑자기 휘몰아치는 바람과 함께 어둠이 깔렸다. 마르코는 그 느낌을 직감적으로 알았다. 무언가 다가오고 있었다. 마치 숲의 숨결이 변한 것 같았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의 주변이 변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숲의 나무들이 흔들리고 땅은 떨리는 듯한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갑자기 마르코 앞에 거대한 그림자가 나타났다. 그것은 마르코가 예상치 못한 존재였다. 거대한 짐승의 형체가 숲의 어두운 곳에서 천천히 걸어 나오고 있었다. 그 모습은 마치 고대의 괴물처럼 보였고 그 시선은 마르코를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너는 이 숲을 지킬 자격이 있는가? 짐승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것은 인간의 목소리가 아닌 땅과 하늘이 함께 울리는 듯한 깊고 굵은 소리였다. 마르코는 그 순간 자신의 심장이 뛰는 소리를 느꼈다. 그는 이 짐승이 자신에게 어떤 시험을 주려는 것임을 직감했다. 숲의 법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그 책무감이 그의 몸과 마음을 강하게 만들었다. 내가 숲을 지킬 자격이 있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마르코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짐승은 잠시 침묵을 지켰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 사슴이 나타났다. 그는 조용히 마르코에게 다가갔다. 너는 이제 첫 번째 시험을 시작해야 한다. 이 숲의 수호자는 단순히 싸우는 것이 아니라 숲과의 깊은 교감을 통해 진정한 힘을 얻게 된다. 짐승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첫 번째 시험은 이 숲의 생명과 연결되는 것이다. 마르코는 그 말을 듣고 숲과의 교감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고개를 숙여 땅에 손을 대며 숲의 힘과 자신의 연결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 순간 숲의 숨결이 그의 몸에 스며들었고 마르코는 숲과 하나가 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숲의 나무와 풀들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오는 듯한 느낌이었다. 하지만 그 교감이 오래가지 않았다. 갑자기 마르코는 짧은 숨을 들이쉬며 눈을 뜨게 되었다. 그의 주변이 다시 변하고 있었고 이제 그의 눈앞에는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다. 마르코는 숲의 숨결을 느끼며 자신이 이 숲의 수호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하지만 그 깨달음이 가져오는 무게는 상상 이상이었다. 그는 숲과의 교감 속에서 점점 더 깊은 힘을 느끼고 있었고 숲의 생명력이 그의 몸에 스며들고 있었다. 그러나 그 힘은 동시에 큰 위험을 동반하고 있다는 것도 알았다. 숲을 지키기 위한 싸움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가 숲의 중심에 서 있을 때 거대한 짐승이 다시 그 앞에 나타났다. 이번에는 그가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짐승의 눈은 불타오르는 듯한 붉은 빛을 띠고 있었고 그 목소리는 여전히 땅과 하늘을 울리는 듯했다. 너는 숲을 지킬 자격이 없다. 그 힘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짐승은 조용히 말했다. 너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 숲의 힘을 약화시킬 것이다. 마르코는 잠시 주저했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다. 숲과의 교감에서 느낀 강력한 에너지가 그를 다시 일으켰다. 그는 이제 이 숲을 지킬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숲의 생명력과 함께 자신도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나는 숲을 지킬 자격이 있다. 마르코는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두려워할 이유는 없다. 이 숲은 내게 주어진 사명이다. 짐승은 그의 말을 듣고 잠시 침묵했다. 그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렇다면 너는 진정으로 숲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는가? 마르코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순간 짐승은 그의 앞에 한 걸음 다가섰다. 그리고 눈을 크게 뜬 채로 마르코를 바라보았다. 마르코는 그 눈빛 속에서 숲의 모든 생명력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히 힘이 아니라 깊은 이해와 연결의 상징이었다. 그렇다면 숲의 마지막 시험이 시작된다. 짐승은 말했다. 그 말을 끝으로 짐승은 마르코에게 다가가며 숲의 중심에서 빛을 발하는 고대의 나무를 가리켰다. 나무는 그가 이제까지 본 것 중 가장 신비롭고 위험 있는 존재였다. 그것은 숲의 모든 생명력을 집결시키고 있는 나무였다. 이 나무는 숲의 생명이다. 이 나무를 지키는 것이 바로 숲을 지키는 것이다. 이제 너는 이 나무를 지키고 숲의 진정한 수호자가 되어야 한다. 마르코는 그 나무를 바라보며 숲의 모든 생명이 그에게 맡겨졌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다. 그가 지켜야 할 것은 단순히 나무나 숲의 한 부분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 세계의 모든 생명력과 연결된 숲의 진정한 핵심이었다. 그 순간 마르코는 숲의 진정한 수호자가 되기 위한 마지막 결단을 내렸다. 그는 나무에 손을 얹으며 숲의 모든 생명력과 하나가 되는 것을 결심했다. 그가 손을 뻗자 나무는 마치 그를 받아들이는 듯한 강한 진동을 일으켰다. 그 진동은 숲 전체를 감쌌고 마르코는 그 힘에 휘둘리듯 몸이 흔들렸다. 그러나 그는 그 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을 받아들였다. 그 힘을 통해 그는 숲과 하나가 될 수 있었다. 이제 마르코는 숲의 수호자로서의 진정한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그는 숲의 생명력을 지키고 숲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으며 모든 도전을 이겨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숲은 그를 받아들이고 그는 숲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얻었다. 마르코는 숲속에서 가장 깊은 곳으로 나아갔다. 그는 숲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시작했다. 숲의 수호자로서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그리고 숲은 그를 믿고 마르코는 숲의 진정한 수호자가 되었다.